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장 운동의 개념을 그림과 수식으로 하는 법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한번 살펴봤어요. 일장에 남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또 잘 읽어보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높아심에서 특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8절에 보면 시간, 길이, 그 다음에 질량, 질량을 매스, 그 다음에 시간은 타임, 이거 세크, 길이는 이제 미터, 질량은 이제 킬로그램, 시간은 세크, 그래서 MKS 단위계라고 그래요. 이런 걸 MKS 단위계라고 그러는데, 그 단위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고, 그리고 접두어, 단위 변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유효숫자.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읽어보고 습관화해야 돼요. 불필요하게 유효숫자 많이 쓰는 친구들은 프로페셔널해 보이지가 않아요. 공대생이 숫자를 마구마구 많이 쓴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딱 필요한 만큼만 써야 되는데 얼마만큼 필요한 만큼이냐? 책의 그 유효숫자 섹션을 읽고 그걸 습관화하면 돼요. 이거 안 읽으면 공대생으로서 나중에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게 돼요. 자, 이 시간에는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장 1차원 운동학. 자, 1차원 운동. 지난 시간에 했던 기호 수식 쓰는 방식으로 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1차원 운동은 금방금방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말하지 않은 내용들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평균 속력,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의 개념, 마찬가지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 개념 이 정도 아마 말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하니까, 평균 속도란 것은 어떤 주어진 시간 델타 t라는 시간 안에서 속도의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vt dt의 적분을 델타 t로 나눈 거죠. 그래서 어떤 타임 t 부근에서의 에버리지 벨로시티다 그러면은 t부터 t 플러스 델타 t의 시간 사이에서 v를 적분하고 그 다음에 델타 t로 나누면 이게 되죠. 근데 이제 순간 속도라는 것은 1차 이거 지금 벡터로 그냥 쓰면 순간 속도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그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dx dt 위치를 미분해서 얻는 이것이 얘가 순간 속도라는 거고, 순간 속도라는 말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속도 그러면 순간 속도로 말하는 거예요. 평균 속도다. 평균만 안 붙이면 뭘 말하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모든 속도는 순간 속도예요. 평균 속도는 특별히 말을 해야 된다. 요 개념으로 말하면 이건 dx dt가 아니라 델타 x 델타 t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변위의 변화량, 이것이 이제 average velocity의 definition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이거의 극한이 순간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평균 순간 이 개념이죠. 지난 시간에 아마 이거 정도 아마 빠뜨렸을 거고, 여기서 또 2장에서도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운동에 이제 1차원 운동학에서 몇 가지 있는데 사실 예제가 1차원 운동은 2개밖에 없죠. 뭐예요? 첫 번째는 등속 운동. 등속 운동 예가 있고, 또 다른 거는 등가속도 운동이죠. 등속 운동은 너무 짧으니까 공간 조금만 잡고, 등가속도 운동은 좀 할 게 있겠죠.
1차원 운동에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등속 운동은 이제 속도가 일정한 거니까 V가 일정하다. 그래서 V를 V0라고 쓰고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에 벡터도 지금 1차원이니까 안 썼어요. 뭐 벡터 오른쪽 왼쪽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 되니까 벡터 굳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미분하면 당연히 0이겠죠. A는 미분해서 구하니까 가속도는 없는 거야. 등속 운동에서는 가속도는 없고 X는 어떻게 구한다? 어떻게 했죠? V를 적분해서 구한다. 0부터 T까지 최초의 위치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X0 더하기 V0 곱하기 T 빼기 0 T 빼기 T0 보통 이 최초의 타임을 T0라고 보통 쓰니까 제로라고 하기도 하지만 T0라고도 해요. T 빼기 T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X 알고 V 알고 A 알면 뭐 다 아는 거예요. X 알고 V 알고 A 알면 다 아는 거다. 운동을 뭐 운동의 중요한 파라미터를 다 아는 거니까 이거 모든 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A가 A0라는 어떤 값이다. 그러면 V는 적분해서 구하니까 A dt니까 최초 타임을 T0라고 하면은 T0에서 T까지 그 다음에 최초의 타임에서의 속도를 V0라고 해야 되겠죠. 이건 적분상수로서 이건 필요해요. 없으면 모션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걸 구하면 A0 T 빼기 T0 플러스 V0 이렇게 되겠죠. X를 구하면 X는 이 V를 다시 적분하면 되니까 V dt T0에서 T까지 플러스 X0니까 이건 사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했죠? 2분의 1 A0 T 빼기 T0의 제곱 더하기 V 빼기 V0 T 빼기 T0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X0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이거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릴레이션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타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1차 함수고 1차 함수 타임에 대해서 V가 1차 함수고 X가 타임에 대해서 2차 함수니까 여기서 타임을 소구할 수도 있거든요. 타임을 소구한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타임 여기 타임을 이 T 빼기 T0를 막 써보면 이게 V 빼기 V0 나누기 A0 이렇게 써질 거 아니에요. 이걸 밑에 식에다 대입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X가 2분의 1 A V 빼기 V0 오버 A0 여기 A0죠. A0의 제곱 더하기 V0 V 빼기 V0 나누기 A0 플러스 X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걸 잘 이항해서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A0 곱하기 X 빼기 X0는 V 제곱 빼기 V0의 제곱 돼요. 해보시면 금방 돼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릴레이션이에요. 그게 중요한 릴레이션이에요. 타임을 소구했잖아. 타임을 소구하면 위치와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간에 이 클로스드 릴레이션이 하나 생겨요.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편하게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둬야 돼요. 물론 앞에 이것들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래서 1, 2, 3 이런 책에 보면 아마 64페이지일 텐데 64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문제풀이 전략 2-1 뭐 등가속도 운동학 그래가지고 있어요. 문제풀이 전략 2-1인데 그 박스 쳐 있는데 그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쓴 요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의 기본 족보라고 할 수 있어요. 1, 2, 3.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1이라고 하고 이걸 2라고 한다면 이게 3야. 1, 2, 3 달달 외워야 돼. 물론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했을 거고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르게 좀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사용해서 책에 이제 연습 문제도 있고 한데 뭐 예제 2-10번 2.10번 같은 거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해보는 게 좋겠죠? 숙제로 주는 건 아니에요. 자, 등가속도 운동의 스페셜 케이스가
자유낙하예요. 자유낙하는 예제예요, 예제. 자유낙하라고. 자유낙하라는 것은 중력이 있고 중력 가속도가 9.8 미터/섹의 제곱 단위 다 붙여야 돼요. 이게 지표면에서 중력 가속도가 9.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력장 하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는 경우 밑으로만 떨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제 자유낙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로 이렇게 가속도가 있으니까 최초 여기 있다가 놓으면은 처음에 여기 있다가 1초 뒤면은 4.9m. 그 다음에 또 1초 지나면 여기서 또 얼마 이런 식으로 1대 4대 9 이런 식으로 1초 지나면 대략 5m, 2초 지나면 5, 4, 20 대략 20m, 3초 지나면 5, 9, 45m 이런 식으로 그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이게 이제 자유낙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낙하에서 이제 방향을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을 거냐, 위로 플러스로 잡을 거냐,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책에서는 이제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고 있고, 여기를 x라고, 이거 타임으로 쓰고, 여기를 이쪽을 y로 쓰면 여기가 제로고,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 그런데 책에 보면 그림 2.25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이제 y방향 속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y방향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 기울기가 가속도다. 가속도가 마이너스 9.8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책에 보면 있어요. 살살 읽어보시면 이게 그 등가속도 운동의 그냥 얘기 때문에 별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유낙하가 왜 첫 번째 이게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뉴턴이 발견한 자유낙하 운동을 내가 기술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물리학이 생겨난 거라서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물체를 아래로 아래로 그냥 살짝 놓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꼭 이렇게만 할 수 있나요? 위로 던져도 되고요. 위로 던지면 위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또는 아래로 힘껏 던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초속도를 가지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초기 속도, 그다음에 초기 위치. 여기 같으면 이제 자유낙하 할 때는 x를 보통 안 쓰고 y를 쓰게 되겠는데 초기 위치 이런 거에 따라 문제의 유형이 좀 바뀔 수 있는데 결국은 빤한 문제예요. 자, 그 책에 보면 이제 경사면이 있는데 경사면도 예제에 불과해요. 경사면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이런 경사면에서 물체가 구른다 이런 거죠. 경사면이 왜 예제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냐면 경사면에서 물체를 이렇게 굴리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 면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결국 이 방향에 대한 1차원 운동을 하게 돼요. 요 빗면 방향을 우리가 x로 잡으면 그냥 문제가 1차원 이것도 1차원 운동인 거예요. 1차원 운동인데 단 자유낙하하고 차이점은 이 경사면에서 이 빗면을 미끄러져 나가는 이런 경우에는 가속도가 다르죠. 가속도가 달라요. 가속도가 중력가속도는 요 아래로 가해지는 가속도가 중력가속도고, 이 빗면을 따라 움직이는 이 가속도 벡터를 이 빗면 방향에 대해서 정사용해야 되죠. 프로젝션해서 이 벡터의 길이 알아야 되죠. 요 경사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 각도가 같은 세타예요. 요 각도도 세타가 돼서 중력가속도가 여기라면 요 빗면 내려가는 방향의 가속도는 g sin 세타가 되게 되고, 빗면 방향에 내려가는, 그래서 여기 이 방향을 x라고 잡으면 ax가 g sin 세타가 돼요. 여기 x라고 잡은 건 내가 마음대로 잡은 거예요. 이걸 y라고 잡으면 y인 거고, 그죠? 임의적인 거죠. 좌표계를 편리하게, 경사면에서는 경사면을 따라서 좌표계를 잡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